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적분 5번째 시간 등비급수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3차 시 때는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 배웠었고요. 4차 시에는 그냥 급수 자체의 극한을 조사했었죠. 등비 수열에서 배웠던 거는 등비 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첫 항이 0이거나 또는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 포함한 사이, 네, 마이너스 1은 안 포함,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사이에 있는데 1은 포함해서 그 공비의 조건을 기억했었어야 됐고 3차 시에는 4차 시, 저번 시간에 뭐 배웠죠? 네, 급수의 수렴과 발산, 무한합이었죠. a n번까지, n번째까지 더한 게 아니라 그거를 계속 끊임없이 더하겠다. 모든 수열의 합을 구하고 싶다. 근데 이렇게 저렇게 규칙이 달라질 수 있으니 룰을 정했죠? 어떻게? 급수의 극한은 부분합의 극한으로서 조사하자. 부분합이 뭐죠? Sn,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구하고 그 Sn의 일반항 자체의 극한이 수렴하면 수렴, 발산하면 발산, 뭐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 급수의 성질까지 같이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개를 합쳐 놓은 등비 급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반항 자체가 등비 수열이고 첫 항부터 무함합을 물어보는 것이지요. 네, 등비 급수. 예전에 무한 등비 급수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이제 무한이 빠졌고 등비 급수의 극한을 궁금해한다. 사실 오늘은 이 페이지만 얘기하면 개념은 끝납니다. 되게 빨리 끝나겠죠. 자, 결론은 이게 다예요. 공비의 범위가 이렇게 되면 수량값이 저렇게 되고 공비의 범위가 또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된다. 이게 다 끝인데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해가 잘 안 될 테니까 우리가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등비수열의 일반 항부터 다시 써보겠습니다. a는 첫 항 곱하기 아래 n-1칙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때 SN은 어떻게 표현됐었는지 기억나시지요? 자, 공비가 1보다 작으면 1-공비분의 첫항 곱하기 1-공비의 항의 개수로 표현하는 게 예쁜 표현이었죠. 더하기분의 더하기니까. 자, 그리고 공비가 만약에 1보다 크다면 R 빼기 1분의 A 곱하기 첫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빼기 1 이렇게 써주는 게 합이었죠.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 자,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뭐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궁금해하는 건데 즉 이 an 등비수열의 무한합을 궁금해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구한다? 어떻게 구하는 게 약속이었냐면 무한대로 보내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즉 요 sn이죠. sn 요 SN의 극한값으로서 이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겠다 인 거니까 우리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공비가 1인 경우와 두 번째 공비가 1이 아닌 경우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공비가 1인 걸 굳이 왜 나누냐면 여기 분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모의 R자리에 1 대입하면 0이 되죠. 어떤 친구는 그럴 수도 있죠. 0분의 0꼴이면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가까이 갈 수도 있어요. 0분의 0이니까. 근데 지금 만약에 R이 1이라면 그러니까 분모 자체가 0인 거예요. 0에 가까워지는 값이 아니라 0인 거기 때문에 이런 식 자체를 쓰면 안 되는 거죠. 공식 이게 성립하지 않죠. 자, R이 1인 경우는 SN이 사실 정해져 있었어요. SN은 첫 항 곱하기 n 이렇게 정해져 있었죠. 왜? 공비가 1인 거니까 첫 항도 a, 둘째 항은 1 곱해서 a, 셋째 항도 a, 모든 항이 a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은 a 곱하기 n으로 표현됐던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sn의 극한을 궁금해하는 거죠. n을 무한대로 보내보면 a의 부호에 따라서 무한대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기도 하고 0이 되기도 하고 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수렴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즉 a가 0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a가 0이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무한대이거나 마이너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r이 1이면 발산합니다. 뭐가? SN이 발산한다는 소리가 뭐죠? 급수가 발산합니다. 등비 급수가 발산한다. 언제?
R이 1일 때. 자, R이 1이 아닌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 두 번째,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 자,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이 경우마다 요 SN의 극한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하는 겁니다. 요 SN의 극한값이. 자, 요 식을 보자는 소리예요. 요 두 식을 보자는 거고,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배웠었죠.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R의 n제곱은 어떻게 됐었죠?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R의 n제곱은 0에 가까워졌었죠. 즉, Sn 자체가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으로 표현이 될 터인데, R의 n제곱이라는 요 항 자체가 0에 가까워진다. 언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즉, 요 놈이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1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 SN이 1-R분의 A 곱하기 1로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A 곱하기 1은 A니까 1-R분의 A라는 값으로 수렴하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자, R이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는 어떨까요? SN의 식을 써보면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인데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면 요 항 자체가 발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산하기 때문에 SN 자체도 발산하게 됩니다. 엄청 커지거나 진동하거나 하는 상황이니까 이 값 자체도 엄청 커지거나 엄청 작아지거나 진동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어서 수렴하지 않습니다. 즉, 결론. 등비급수는 R의 범위에 따라서 수렴과 발산이 정해진다. 특히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 즉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경우는 수렴하고 그 합 자체, 급수의 합, 극한값은 1-R분의 A로 구하고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발산한다. 여긴 지금 1 포함해서 한 번에 얘기했죠? 우리는 나눠서 했는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등비수열의 극한은 여기서 R의 절대값이 아니라 R 자체가 1인 경우는 수열 자체는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1 자체의 값에 등호가 붙었었는데 마이너스 1은 안 붙고, 근데 등비 급수 자체는 여기 등호가 빠져 있다는 거, 1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다르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여기 A가 0이 아닌 걸 가정했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자, A가 뭐죠? 첫 항이잖아요. 첫 항이 0이 아니다고 가정한 이유가 뭘까요? 첫 항이 0이 아니라고 가정한 이유는 첫 항이 0이면 공비가 뭐다라고 할 것 없이 둘째 항도 무조건 곱해봤자 0, 세 번째 항도 0, 모든 항이 0이기 때문에 뭐 0에 가까워지는 값이 아니라 0 자체이기 때문에 0을 계속 더하면 그냥 0 자체가 되겠죠. 극한이 아니고 0 자체를 더한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0이 아니라고 가정한 거예요. 너무 당연해서. 네, 오늘 개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기본 문제와 조금 어려운 문제까지 오늘은 문제 위주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 있는 문제 위주로 가고 효능 특강에 있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제 1번 다음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합을 구하세요. 1번 볼게요. 그냥 이 수열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합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지금 공비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공비가 뭐죠? 1에서 4분의 3 됐으니까 공비는 4분의 3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4분의 3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4분의 3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1-R분의 A라는 식에 각각의 값들을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자, 대입해 볼게요. 1-4분의 3분의 A, 첫 항 뭐죠? 네, 1, 어렵지 않죠? 1이니까 결과적으로는 4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예제 1번에 1이었습니다. 자, 다음 2번 어떤가요?
일단 뭘 봐야 되냐, 수렴과 발산 판단 조건은 공비이기 때문에 공비의 범위를 먼저 보는 거죠. 공비의 범위가 어떻죠? 마이너스 2분의 3이 공비죠. 몇 곱해졌는지가 공비잖아요. 첫 항에서 둘째 항 될 때 마이너스 2분의 3 됐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공비 R. 근데 마이너스 2분의 3의 절대값은 1보다 크죠. 그럼 생각할 필요조차 없이 발산입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1번 등비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합을 구하세요. 문제 1번에 1번 공비 역시 쉽죠. 공비는 3분의 1이고 3분의 1이고 3분의 1. 네. 서탕이 1이고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 수열인데 무한합, 즉 등비급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거겠죠. 자, 문제 1-1번이고요. 첫 항이 1이고 공비가 3분의 1이니까 바로 쓸게요. 1-r분의 a는 1-3분의 1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라는 답이 유도가 되죠. 네, 처음은 쉬워요. 나중엔 어려워질 겁니다. 다음 등비급수의 2번. 네, 공비가 바로 보이죠. 마이너스 루트 2. 근데 1보다 절대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안 해봐도 되죠. 발산입니다. 다음 예제 2번. 이 자체는 사실 이 시그마는 일반항 자체는 등비 수열은 아니죠. 등비 수열의 합이나 차 형태도 우리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이것도 얘기를 해보죠.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5의 n제곱, 4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제곱. 네, 이 자체로는 등비 수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반항이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뭔가를 알아내기는 힘들죠. 그런데 우린 뭘 알고 있냐면 급수의 성질을 알고 있습니다. 합차 각각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따로 분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쌤이 이거 분모, 분자 한 번에 쓴 건데 여러분 잘 할 거라고 믿고요. 자, 5분의 4의 n제곱이라는 일반항과 5분의 3의 n제곱이라는 일반항의 급수는 네, 수렴한다는 것을 네,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분리해줘도 분배해줘도 상관이 없게 되죠. 그래서 5분의 4의 n제곱 빼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5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나눠가지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얘는 등비수열, 이제 얘는 등비수열의 극한, 급수, 등비수열의 급수, 등비급수가 되겠죠. 그래서 첫항 1 대입하면 5분의 4, 즉 첫항 5분의 4가 분자, 공비도 5분의 4, 그래서 5분의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분의 3분의 5분의 3, 5분의 1분의 5분의 4니까 4가 되겠고요. 5분의 3분의 5분의 2분의 5분의 3이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맞아요. 네. 또 실수할까봐. 네. 자, 그럼 이거 정리해주면 2분의 8에서 2분의 3 빼주니까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네. 예제라서 그리고 이제 기본 문제들이라서 비슷하게 하면 되겠죠. 얘는 직접 똑같기 때문에 직접 하진 않고요. 8분의 5의 n제곱과 8분의 7의 n제곱 바꿀 수 있다. 왜냐면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5분의 3의 n제곱, 얘는 마이너스 5의 n제곱분의 4의 n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4의 n제곱, 이런 형태로 바꿔도 되고요. 이 공비가 음수가 되지만 공비가 음수라고 할지라도 역시 그대로 식을 그대로 적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공비가 마이너스라고 해서 그 합의 부분합의 일반항, 부분합의 그 식이 바뀌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네, 다음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어찌어찌고. 네, 이제 사실 이게 예제라서 좀 쉬운 편인데 앞으로 모의고사마다 이제 무조건 보이게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든 시험마다 이런 유형들은 아마 무조건 단골로 보게 될 텐데 문제가 길다고 해서 지금 예제니까 그나마 좀 읽을만 할 텐데
나중에 좀 이따 뒤에 보여줄 문제들은 좀 길거든요. 그런 문제를 보면 좀 쫄만하죠. 예, 기죽지 말고 우린 뭐만 하면 된다? r과 a를 구해서 1-r분의 a라는 식의 각각의 자리에 대입해주면 되겠다. 네. 자, 이 색칠한 부분이 여기죠. 이 왼쪽 아래에 있는 것과 여기 이렇게 요 모든 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하라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첫 항과 둘째 항과 셋째 항들을 다 일단 구해 볼게요. 자, 그럼 첫째 항 1 곱하기 1 곱하기니까 첫째 항은 즉 A는 1은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뭘 해야 된다? 이것만 구하면 이제 반절 맞은 거예요. 50점. 자, 여기서 R 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R. 등비수열이니까 A1분의 A2를 구해주면 되겠죠. 왜? A1 곱하기 R이 A2니까. 즉, 두 번째 항 자체를 구해가지고 몇 배입니다.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이 몇 배입니다. 해서 R을 구해줘도 돼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하면 이제 아마도 이 밑에 있는 방법을 많이 쓰게 될 텐데 닮은 비를 이용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닮은 비가 만약에 2대 1이다 라고 하면 이제 넓이비로 뭐 이게 넓이라면 제곱이 되겠고 부피라면 세제곱이 되겠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 기억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문제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문제는 요건데 말이 너무 길었고요. 자, R 구해볼게요. R. 자, 첫 번째 사각형 구할 때 1하고 1이었잖아요. 그럼 다시 정사각형을 이렇게 2등분, 4등분 하니까 이 길이가 또 반절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1 됐었고 다시 1 자체의 반절이니까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이 길이니까 4분의 1이 되겠고 첫 항은 1이었으니까 R은 4분의 1이다 라고 해서 R을 구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닮은 비라는 거는 요 길이 대 요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길이 대응하는 길이. 높이를 궁금해요 하면 여기가 1이라면 여긴 2분의 1이 됐어요 라고 하는, 즉 1대 2분의 1이죠. 근데 요건 넓이이고 밑변과 높이가 동시에 줄어들기 때문에 닮은비를 두 번 제곱해서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넓이비는 1대 4분의 1이다. 첫 항 1이라면 둘째 항은 4분의 1이고 계속해서 이 비율로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4분의 1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제 쉬운 예니까 두 가지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닮은 비로만 거의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여튼 R을 구했으니까 이 식에다가 1-R분의 A라는 식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1-4분의 1분의 1이 되어서 4분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맞겠죠? 실수를 여기서 너무 많이 했어. 자, 다음 문제 3번. 몇 문제가 좀 있는데 문제 다 풀어볼게요. 이제 개념을 되게 조금밖에 안 해서 문제는 다 풀어볼 테니까 혹시 내가 너무 자신이 있어요 하는 친구들은 이쪽 파트는 넘기셔도 좋습니다. 근데 처음 한다 싶으면 한번 보세요. 이제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에서 보면 정말 당황스럽고 좀 주눅들 만한 단원이거든요. 자, 역시 문제가 조금 길어졌죠? 넓이가 1인 평행사변형에서 각 변의 중점을 차례로 연결하여 새로운 평행사변형을 만들었고 청록색 평행사변형 만들었고 다시 중점들을 연결해서 평행사변형 연두색, 다음 분홍색 이렇게 계속해서 평행사변형들을 쭉쭉쭉 만든다. 근데 이때 평행사변형 A1, B1, C1, D1부터 계속해서 구해 나가는 새롭게 정해지는 그 평행사변형들의 넓이의 합을 구하여 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첫 항은 이제 문제에서 실수하면 안 되겠죠. 흰색 평행사변형이 아니고 여기 청록색 평행사변형이 되니까 이걸 첫 항 A로 두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A는 어떻게 구하죠? A는 처음 큰 평행사변형이 1이니까 바로 구할 수 있겠죠. 2분의 1이라고. 왜? 자, A1, C1 변 만들고요. B1, D1 이렇게 변 만들어 보면 이렇게 여기 비교해 보면 반절이죠. 같죠. 그리고
이렇게 임의로 그려지는 여기 변에서 삼각형과 삼각형 새로 만들어질 텐데 같죠? 같고 같죠? 4등분을 했을 때 전체 넓이에서 정확히 같은 놈들이 모여 있다. 근데 하나만 취하고 하나는 안 하니까 네, 반절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첫 항은 1에서 반절이 되니까 넓이가 2분의 1이 되더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넓이고 넓이의 첫 항은 2분의 1이니까 A의 1은 2분의 1이에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할 수 있겠죠. 다음, 자, 요 A1, B1, C1, D1에서 그 다음 여기로 올 때 어떻게 되죠? 여기로 올 때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반절이 되겠죠. 이렇게 변을 만들어서 청록색 사각형에다가 변을 만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청록색이 아니죠. 여기 연두색 사각형에다가 변을 만들어서 삼각형 4개가 생기네요 하면서 취하고 안 취하고 하면 또 반절 되니까 A2는 또 반절, A3는 또 반절, 뭐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이때 무한급수, 즉 등비급수의 극한을 구하라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1-r분의 a에서 첫항 2분의 1이고 공비 첫항에서 둘째항 될 때 2분의 1 곱해졌네요 해서 2분의 1이라고 해서 2분의 1분의 2분의 1이니까 답은 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유형이죠. 마지막 유형입니다. 여러분 순환소수 까먹지 않았죠? 순환소수 유리수로 표현하는, 즉 분수 형태로 표현하는 거 기억하고 있으리라. 네, 요거부터 땡땡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됐었죠? 예제 4번부터 이거는 2문제 정도만 풀어보겠습니다. 0.15에 땡땡 있는 놈들은 1, 5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0.15, 15, 15, 15, 땡땡땡 한다는 건데 요 식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0.15 더하기 0.0015 더하기 0.000015 더하기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아이디어고요. 반복되는 거를 이렇게 나눠서 덧셈으로 표현해보자 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자, 요 놈은 첫 항이 0.15이고 네, 밑에다가 다시 써보고 첫 항이 0.15이고 계속해서 100분의 1씩 곱해지는 등비급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첫 항이 0.15이고 공비 R이 100분의 1인 등비급수이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요 놈은 1-100분의 1분의 100분의 1, 1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0분의 99, 100분의 15니까 결과적으로는 100배가 없어지면서 99분의 15가 되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이 순환소수가 이렇게 된다는 거. 땡땡 2개 있으니까 99, 15 있으니까 15 그대로 쓴다는 거. 요게 요 등비급수의 식에서부터 유도가 된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모르고 그냥 썼다면 이게 이런 원리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겠죠. 네, 조금 복잡해지지만 네, 할 수 있으리라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만 해볼까요? 등비급수를 이용하여 이거임을 설명하시오. 요거는 좌변은 0.9 땡이고 1인 거죠. 점이 하나 찍혀 있고. 가끔 어떤 친구들이 이제 질문을 하기도 해요. 0.9점과 0.9999와 1은 정확히 같은 거냐. 이 등호는 근사값이냐, 아니면 정확히 정말 같다는 거냐. 라고 질문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어떤가요? 이 등호는 정확히 같다는 거냐, 아니면 그냥 근사값이라서 이렇게 표현한 거냐. 이 두 값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거냐, 아니면 진짜 같으냐, 같은 수냐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걸어 있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문제 자체가 다시 읽어볼게요. 등비급수를 이용하여 0.9점은 1임을 설명하시오. 이미 이 두 개가 같다고 가정하고 그게 맞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하고 있죠. 같은 겁니다. 두 변. 좌변과 우변은 등식으로서 성립하는 거예요. 같은 숫자인 거예요. 만약에 차이가 있는 수라면, 다른 수라면 두 수 사이에 다른 어떤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A라는 수와 B라는 수가 만약에 다르다라고 하면 실수기 때문에 대소관계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소관계가 있으니까 그 두 수 사이에 어떤 수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수 사이에 있는 수를 말해봐 라고 하면 그 어떤 수도 말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두 수는 같은 거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제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설명해 보라는 거죠. 0.9 더하기 0.09 더하기 0.009 더하기 쭉쭉쭉이니까 첫 항 0.9이고 1 마이너스 곱해지겠죠? 뭐가? 10분의 1씩 곱해지고 있죠? 10분의 1. 그러면 분자도 10분의 9네요. 분자도 10분의 9이고 분모도 10분의 9이기 때문에 같은 값이라서 1이다. 자, 좌변과 우변 좌변과 우변이 같음을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밝힌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해도 되고, 쌤이 말한 것처럼 대수관계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쌤이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시간을 잠깐만 보고, 네.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이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 로그 까먹었을까봐 가지고 왔고, SN 이용해서 AN 구할 수 있는지 다시 로그 기억해놔라. SN 빼기 SN-1은 AN인 것도 기억해라. 마지막 문제에서 물어본 게 문제 조건에서 바로 구할 수 없으면 조건을 어떻게 바꿀지, 즉 SN 빼기 SN-1은 AN 해서 AN 자리에 그렇게 구한 값을 대입해라. 결국 이건 등비급수 문제인데 오히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일 겁니다. 시간 많이 돼서 요 문제 한 문제도 수능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2021 학년도 대수능이면 지금 대학교 2학년 형들 때 지금 대학교 2학년 형들 때 봤던 수능 문제이고요. 여러분도 이제 수능이든 모의고사든 다양한 시험에서 매번 보게 될 유형입니다. 수열 자체의 극한을 물어보는 도형 문제나 이렇게 등비급수의 극한을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보일 거라 생각이 돼요. 쫄지 마시고 첫 항과 닮은 첫 항과 또는 둘째 항 이렇게 구하면 되니까. 자, 그림과 같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다. 자, 이런 그림이 있대요. 직각삼각형이고요. 길이가 4이고 4루트 3이래요. 여기가 4, 4루트 3 그리고 원이 주어져 있다고 해요. 그랬을 때 이 교점에 의해서 뭔가 영역이 나뉜대요. 요 변에 의해서 요 호에 의해서 요 호와 요 삼각형의 빗변 한쪽에 의해서 영역들이 나뉘었고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 첫 항도 어떻게 구할지 이제 고민해 봐야 되겠고, 둘째 항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째 항 구할 때는 요 모양을 만드는 직각삼각형의 높이가 지금 4루트 3이었는데 OB1이 4루트 3이니까 둘째 항 될 때의 삼각형의 높이는 어떻게 되냐면 원의 반지름과 같아서 원의 반지름은 4라고 했으니까 4루트 3으로부터 4로 변했다. 4루트 3에서 4로 변했다. 즉 닮은 비가 이렇다는 소리예요. 4루트 3 대 4. 즉 우리는 지금 길이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넓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닮은 비를 이렇게 알게 됐으면 제곱비로서 4 없애도 상관없죠. 닮은 비율이니까 4루트 3 대 4니까 루트 3 대 1인 거고 제곱비 하면 3 대 1이다.
뭐가 닮은 b는 루트 3대 1이고 넓이 b가 닮은 b는 루트 3대 1이라면 넓이 b는 3대 1이다. 즉 첫 항이 3이면 둘째 항이 1인 상황인 거니까 공비는 3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첫 항만 우리가 잘 구하면 되겠죠. 첫 항만. 자, 첫 항을 구하려면 이제 아마도 이 단원에서 이제 주요한 아이디어가 뭐냐면 도형의 성질인데 이 원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런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임의로 찍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여기서 네, 이렇게 그어서 두 개로 나누어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일단 말로 하고 문제를 직접 풀진 않게요. 지금 30분이 넘어가서 자, 요 삼각형 처음에 그렸던 직각삼각형은 4대 4루트 3이었는데 그러면 1대 루트 3인 거고 직각삼각형이 1대 루트 3이라는 소리는 루트 3대 1대 2 60도 즉 3분의 파이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죠. 여기가 3분의 파이 60도예요. 그런데 요 변 빨강색 변으로 그린 변하고 원래 여기 밑변은 둘 다 반지름으로서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60도여야 되겠죠. 이 능변 삼각형이니까 60도 60도니까 당연히 여기는 그러면 60도가 되겠죠. 즉 밑에 있는 부채꼴의 넓이 구할 수 있고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두 넓이를 빼주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여기 영역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이 위에는 삼각형에서 부채꼴을 빼주면 될 텐데 삼각형은 넓이 알고 있죠? 뭐 2분의 1 AB sin 세타 여기 각도가 밑에 게 이제 3분의 파이 60도인 걸 알았으니까 요 위에 각은 30도가 되겠고 즉 6분의 파이가 되겠고 반지름 그리고 원래 주어져 있는 길이 아니까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고요. 호의 길이 아니 반지름과 여기 중심각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부채꼴의 넓이도 구할 수 있어서 역시 빼서 A1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첫 항 구하고 공비는 이미 아까 우리가 구해놨기 때문에 1-r분의 a 유형에서 구해주면 되는 거였죠. 수능 문제니까 뭔가 쪼는 경우도 있을 텐데 수능이니까 수능도 아니고 대수능 네 할만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역시 이쪽 파트는 개념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이제 문제에서 좀 긴장을 해서 못 풀 확률이 높아요. 사실 실제로 시험 보다 보면 긴장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기출문제나 수능 특강에 있는 이런 유형들, 급수 문제들은, 도형 문제들은 많이 풀어보시고 내가 도형이 정말 자신이 없다는 친구들은 중학교 도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명이 쌤한테 말을 하면 선생님 전 중학도형 자신 없어요 라고 말하면 중학도형 개념을 따로 모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